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국민들이 집회 시위 활동을 할 때 현장에 나타나는 사람들 가운데 정보관 이렇게 부르는 경찰이 있습니다. 그 정보관이라고 하는 경찰, 이들이 정보 경찰인 것이죠. 정보 경찰이란 행정경찰, 다시 말해서 정보 행정을 담당하는 경찰입니다. 이들은 범죄 사건 등을 수사하는 수사경찰과는 다른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다. 그런 것이죠. 흔한 말로 경찰은 경찰인데 정보를 캐고 다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경찰은 경찰청 정보국 그리고 각 경찰서의 정보보안과 소속입니다. 물론 법상 정보과와 보안과는 분리가 되어 있고 보안과라고 하는 것은 특히 간첩을 잡는다든지 좌익사범을 잡는 그런 일을 합니다.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지방경찰청 17곳에서 활동하는 정보경찰의 숫자는 2,979명이라고 합니다. 근 3,000명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숫자에는 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정보경찰의 숫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보경찰이 무엇인가? 그것을 문재인 혁명정부의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권고문의 내용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비밀리에 정보활동을 진행해 왔다. 어떤 경우에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정보 수집의 대상은 누구이고 수집된 정보는 어떤 검증을 거치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보경찰이 어떤 정보물을 작성하고 어떤 판단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보고하는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정보경찰이 작성한
조난 자료를 활용하여 정권과 경찰청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가 없는지 등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보면 정보경찰은 한마디로 비밀경찰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정보경찰은 비밀리에 스스로와 정권을 위해 활동한다 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기 성찰과 반성을 하지 않고 통치를 보좌한다 하는 명분으로 구시대적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권의 하수인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킬러나 닌자 이런 자들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경찰의 정보활동이 국회를 통한 감시나 시민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경찰의 정보활동은 법률적 근거부터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국회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정보경찰의 정보활동이 법률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인가? 그게 또 알아보겠지만 법률에서 이들이 하는 일을 치안 정보라는 말을 써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안 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치안 정보고 어떨 때는 이것이 금지되는 것이 치안 정보 속에 들어가는가 이런 것이 불명확하다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치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이것이 그들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정보경찰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떤 범위 내에서 무엇을 한다가 아니고 정보경찰은 치안 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직무규정이다. 출근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정보활동의 수권규정 그러니까 정보경찰은 이러이러한 공무를 수행한다 하는 그 권한을 주고 한계를 정하고 또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규정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 중에 이러한 정보경찰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아주 부분적이고 그리고 불명확하고 그런 것들만 있습니다. 우선 법률상으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4호가 그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은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치안정보라는 이 용어, 이 개념이 불분명하다. 앞에서 지적을 했듯이 이것이 무한정 확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계층을 한정 지을 수 없고 이런 불분명함 때문에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꾸겠다 하는 것이냐 하면은 치안정보라는 이 네 글자 이것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경찰개혁위원회 측에서는 이렇게 변경하는 그것을 두고 바꿔봤자
공공 안녕에 대한 이 위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라는 이 말도 매우 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치안 정보라는 말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개정, 그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법률상의 근거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경찰청법 제3조 4호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보면은 계속 그 동어 반복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치안정보라는 말이 불명확하다 해서 공공안녕에 대한 이런 것으로 바꾸겠다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는 것이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정부 여당 측에서는 경찰청 정보국이라는 말을 명칭을 좀 바꿔보겠다. 그래서 공공위험정보국 또 이와 유사한 몇 가지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름만 좀 바꿔보겠다 하는 이야기도 나와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까지 본 이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주로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전부터 개정 안 하고 그대로 시행 중인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라는 것이 있고 2019년 1월에 제정된 경찰청 내부 훈령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경찰 활동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래도 뭐 짤막한 하나의 그 법령 또 훈령 이렇기 때문에 제1조부터 몇십 조까지 이렇게 양이 좀 많죠.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논의할 것은 극히 좁은 그런 부분만을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제14조 제3항의 3호 정책정보의 수집, 종합, 분석, 작성 및 배포라는 것하고 5호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이것이고 경찰청 규칙 거기에서는 제4조 6호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 확인에 관한 정보 물론 이 공공기관의 장은 일단 청와대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체로 그 정책정보라든지 신원조사 이런 것을 이번에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문재인 혁명정부의 그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개혁문 가운데 우리가 잘 들어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조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보경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정보경찰은 정치적 반대자나 그러니까 야당이라든지 또 반정부 세력 안티라고 하는 여당 그 정부 측에 대한 안티 세력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이 주목하는 그런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찰을 정보 활동이라면서 강변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치안정보라는 개념을 확장하여 정치, 경제, 사회, 학원
이것은 이제 그 학교들을 이야기하죠.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왔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사찰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보경찰이 수집한 각종 정보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경찰은 결국 독재를 하는 공포의 도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 활동은 당연히 헌법 정신에 따라 법의 지배 원칙을 지켜야 하고 무엇보다 경찰의 정보 활동은 오로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정부 여당이나 그런 쪽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씨나 청와대를 혹은 조국 씨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경찰의 정보 활동은 공개주의와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방금 소개한 이 내용은 문재인 혁명정부의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문에 있는 내용인데 참 기특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좋은 소리도 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었던가 하는 것이죠. 어떻든 문재인 정권의 개혁위원회가 정보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소위 좌파라는 사람들은 문재인 씨를 깨끗하다고 하죠. 그러면은 그가 청소를 한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씨는 깨끗한 걸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청소를 하는데 만일 걸레가 깨끗하지 않고 걸레 자체가 오물덩어리라고 한다면은 그 걸레를 가지고 청소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만일 더러운 걸레, 오물덩어리인 걸레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즉시 적폐청산을 시켜야 하겠죠. 이제 문재인 정권의 정보경찰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랬다. 과거는 나빴다. 문재인이 오기 전에는 세상이 적폐로 가득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국민들은 무수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도 여전히 정보경찰의 활동이 정치에 개입을 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확인해 봤던 이미 알고 있는 청와대 민정파트 그들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 하는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2020년 1월 4일 서울경제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경찰청 정보국에게 지시를 내려서 특정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그것이 검사 등 공무원의 인사자료, 여기에 검사는 1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인사자료를 경찰에게 넘겨주고 세평을 수집하는 작업을 시켰다 하는 겁니다. 세평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이 작성한 검사 인사 순위 리스트,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번 1순위, 이 사람은 2순위 하는 그 번호가 붙은 그런 리스트가 사람들 눈에 띄었고, 그것을 본 사람이 기자와 검사해서 10명가량 된다 하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우선 경찰이 검사를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이런 리스트를 작성했다 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정보가 흘러나가게 한 혹은 흘린 그런 정보경찰의 행위, 이것 또한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또 그보다 좀 일찍 보도한 곳도 있었겠죠. 경찰청에서 해명 자료를 1월 3일에 발표한 것으로 봐서 경찰청 정보국에서는 2020년 1월 3일 해명 자료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해명 자료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우선 경찰청 정보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청에 하달한 명단에 표시된 숫자는 업무 편의를 위한 단순 연번에 불과하다. 검사들이 순위를 기재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물론 이것을 경찰청 정보국은 해명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보를 읽는 사람에 따라서 무수히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됩니다. 첫째, 순위 리스트로 보이는, 그러니까 검사 이름 옆에 1번, 2번 번호를 붙인 그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는 실제했다, 실제로 있었다 하는 것이 바로 경찰청 정보국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둘째, 검사 이름 옆에 숫자로 번호 매긴 거 맞다. 이것이 또 확인된 것이죠. 그런데 검사라고 하는 사람을 번호를 매길 이유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그 소속이 다 다르고 한 명 한 명씩 어차피 특정이 되는 검사를 연번을 매겼다 하는 것은 그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뉴스 보도 쪽을 더 믿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든 이 두 가지를 경찰청 정보국이 직접 확인을 해줬다 하는 것이죠. 이 뉴스에는 보다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상하게도 이 검사의 이름을 쭉 적어놓고 거기에 번호 순서대로 번호가 적혀 있는데 거기에 친정권, 그러니까 친문재인이라든지 친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하여튼 친정권 쪽의 검사 이름은 싹 빠져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 정보국이 해명을 합니다. 세평을 수집하는 일선 경찰에게 관할 지역에 해당하는 검사의 명단만 주었기 때문에 친정권 검사들은 리스트에서 빠졌을 것이다. 해명이 상당히 부실하죠. 그렇다면 관할 지역에 해당하는 검사 명단에는 친정권 검사가 없었다. 친정권 검사가 그렇다면은 그렇게 적었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일단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보직을 발표하고 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는데, 아니 친정권 검사를 빼면 그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아니면 좋은 자리는 미리 선점한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내면 정보경찰이 하는 그 조사가 좋은 게 아니죠. 그들의 손에 명단이 들어가면 먼지털이식으로 샅샅이 털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정권 검사는 여기에 명단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이익인 것을 알 수 있죠. 만일 이 설명처럼, 자기들 해명처럼 친정권 검사가 어차피 거기에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빼준 것이고 그것으로 특별 대우를 해주었구나. 아, 이렇게 차별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그 해명을 통해서 오히려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또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경찰이 검사에 대해서 이런 세평 그것을 수집하는 걸 도맡아서 하는 게 언제부터 그랬던가?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일이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리스트, 그 명단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들었다. 이렇게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 사실은 아주 큰 사건이 되겠죠. 이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결국은 자꾸 경찰을 비대한 경찰을 더 권한을 많이 주고 또 이런 식으로 직접 부리고 이래서 공포의 경찰공화국으로 가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 자체가 사찰 정부로 되고 있다. 이런 걱정이 점점 커가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그 여론입니다. 조선일보 2020년 1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경찰의 검사 세평 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제 1월 8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에 경찰청 본청과 18개 지방경찰청의 정부경찰을 총동원해서 검사들에 대한 각종 정보와 소문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하는가? 당사자의 그 부하 직원이나 상사를 만나서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또 이 사람이 만일 교수다 그러면은 그의 제자 그리고 동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그 당사자의 주변 곳곳에 전화를 해서 이런 각종 소문을 수집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인사검증 보고서에 이 경찰이 기록하는 내용이 너무나 그 하찮고 어떻게 보면 사적인 사생활에 상당히 밀접한 그런 것들을 기록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성관계, 술버릇, 노래방에서의 노래 실력,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온갖 그 사람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버릇이라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 등을 다 기록한다 하는 것이죠. 물론 문재인 씨의 국정 철학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도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 같으면 당연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검사를 승진을 시키고 또 마땅한 자리에 앉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다. 그런 것이죠. 문재인 씨의 국정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이해해야 하는가? 그러면은 문재인 씨가 있을 때는 대한민국의 법이 달라지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검사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거기에 충실히 따르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앞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부정의의 표본이 됩니다. 대통령의 수족이 되면서 검찰이 독립하지 못하고 그리고 법이 왜곡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인사검증 보고서 혹은 세평 이것은 애초에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 자체가 독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인사검증 자료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 부정확한가 하는 것은 현대 과학이 오늘날의 과학이 다 증명을 했죠. 우리는 우리가 방금 눈으로 본 것을 말로 옮길 때도 거기에 오류가 개입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그것도 검사라고 하는 전문직 그런 공무원을 그 위치를 정하고 그런 것을 할 때 어째서 개인의 이성관계나 술버릇 이런 것을 알아야 하는가? 이것은 인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애초에 문재인 정부에 없다. 공무수행이 무엇이고 또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무엇인지 그걸 애초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마치 혁명을 전담하는 그런 동지 그런 사람들을 쓰듯이 공무원을 지금까지 공무원 인사를 해온 것인가. 이런 사실 믿기지는 않지만 그렇게 가면 나라가 망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꾸 그게 사실이었다. 이런 자료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든 이번 건 검사의 세평 보고를 경찰이 했고 그 보고서가 밖으로 흘러나와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고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하는 이것, 그리고 그 일을 문재인 청와대가 시켰다 하는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가 정보 경찰을 동원해서 검사들을 사찰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 문재인 정권의 경찰개혁위원회가 지적한 꼭 그대로 문재인 정권이 해버렸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결국 문재인 씨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깨끗한 걸레가 아니었다. 적폐 가운데도 적폐가 응축된 적폐 응축체다. 오물덩어리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정보경찰이 문재인 청와대의 위법한 명령에 따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이와 같이 위법행위를 전담하는 위법행위를 자꾸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하는 그런 조직은 자발적인 위법행위도 한다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청와대 말로는 이 정보경찰의 수준이 낮다 이러고 있죠. 이것도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위법행위를 하는 조직은 무심코 위법행위를 합니다. 수준이 낮으니까. 그 다음에는 늘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늘 위법행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골목깡패가 으스대면서 사람을 한두 번씩 때리고 돈을 뺏고 하다 보면 그것이 권력인 줄 알죠. 바로 그와 같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위법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갑질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세게 권력을 행사한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은 도로의 신호체계를 잘 아는 그런 버스 운전자들이 교통신호를 안 지킵니다. 그런데 묘하게 미리 그 신호를 알고 미리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냥 현장에서 제대로 바라보면 매번 안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보경찰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기로 하죠. 위에서 청와대에서 어떤 것을 시키면서 빨리 보고하라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것이 그런 지시가 상시적으로 내려오고 있다 하면은 사전에 미리부터 조사하고 있겠죠. 안 시켜도 사찰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찰이 상시화 되겠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명령을 받고 나서 정보 수집을 하려면은 당연히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위에서 시키는 사람은 이쪽 사정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빨리 보고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럴 경우에 경찰은 사찰할 대상을 경찰 스스로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 하겠구나 그러면서 미리 사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를 쌓아놓고 있겠죠. 그러면 지시가 내려오면 아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 사람은 이제 유능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추측은 우리 국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어떻든 문재인 정부의 이번 이 사건,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우물에 독을 푼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우려가 되는 점은 경찰, 정보경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경찰은 또 다르게 악용을 하겠죠. 경찰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권력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입니다. 청와대에서 시키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잘못되면 악명 높은 일본 순사 되는 겁니다. KGB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특별한 경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정보경찰 하는 것이 특별한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민주화라고 하면은 종종 그 이름이 나오는데 조국 씨도 이야기를 했는데 박종철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철이라는 그 인물을 고문을 한 그 공무원이 누구인가? 그러면 그 고문을 한 공무원은 검찰이 아닙니다. 경찰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건너뜁니다. 고문 기술자라고 또 악명 높은 사람이 또 있죠. 그런데 그 사람도 경찰이었습니다. 이한열 사건 그때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보겠지만 아무튼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 최루탄을 쏜 공무원도 경찰이었습니다. 언제 검찰이 최루탄 쏘고 검찰이 물고문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 들어봤습니까? 검찰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면 그것은 두려운 일이다. 공포스러운 일이다. 그런 것이죠. 이런 정부 경찰을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사찰 못하게 하겠다. 정치 개입 못하게 하겠다 하면서 내놓은 방안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 소병훈 의원 등이 발의한 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도 내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을 좀 바꾸겠다 하는 그거.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결국은 대통령이 정하도록 한다. 문재인 씨가 정하도록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정부 경찰에게 사찰시킨다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씨에게 그것을 방지할 권한을 주겠다. 그러고 있는 것이죠.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통째로 맡기면 생선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봤듯이 치안정보라는 말을 그럴싸하게 바꾸는 것, 또 경찰청 정보국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것, 또 정보경찰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문재인 씨 손에 맡긴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의미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 그거 결론적으로 희망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보경찰이 그 권고문, 경찰개혁위원회의 그 권고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사찰을 하고 그리고 정치에 개입을 하고 또 정치적 반대파를 감시하고 또 방해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우리가 가장 그 관심이 있는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으로 4.15 총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4.15 총선의 공정성을 지켜야 하겠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죠. 어느 정당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정당들이 알아서 잘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여기에서 이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된다. 결코 우리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부정선거가 진행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이번 선거를 감시하고 또 그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선거일 당일만이 아니고 지금부터 매 순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선거와 관련된 모든 것, 정보가 편향되어 있는다든지 정부나 공무원이 또 이것을 왜곡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일일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다 밝혀내서 신고하고 또 국민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고 널리 알리고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당일에 선거에 참가하는 것도 그 공정성 확보에 그 이번 선거에서 최종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그들 측에서 그들 개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 짓을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다. 문재인 씨가 보니까 더러운 걸레다 하는 그 점에서 이런 짓을 하는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야말로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하는 것도 제대로 기억을 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함께 실천해 가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보통 대통령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정말 그런가? 공무원 A씨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무원 A씨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충성할 의무가 있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선 공무원 A씨하고 대통령인 공무원은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평소에는 우리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죠. 아마 이것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군인은 대통령에게 충성한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헌법을 찾아보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은 대한민국에 충성을 합니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죠. 그에게 군 통수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일본 같으면 일본 제국시대 황제가 있던 그런 시대에 나왔던 그런 이론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군 통수권이 있다는 것은 가령 행정권
집행권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처럼 군통수권이라는 것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공무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5천만 국민에게 충성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하고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A씨와 대통령의 관계는 그러면 또 어떨까?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많다,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 헌법 제78조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임면은 임명과 파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명 또는 파면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얼마 전에도 이것 때문에 그 민간인 사찰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내가 임명했으니까 내가 그 권한을 주었으니까 내가 감독하고 내 명령에 따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현재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인식인데 그것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 임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그 군주 주권 시대처럼 그 권한을 창설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바로 그 왕이 그 권한을 준 왕이 권한을 부여받은 그 귀족 신하를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법은 있었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창설적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창설은 대한민국 그 헌법이 창설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는 것은 5천만 주권자가 결정을 하고 그래서 헌법과 법률 아래에서 대통령인 공무원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헌법 제78조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대통령은 공무원 임명 파면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법률을 집행해야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런 사람은 파면해라 하고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A씨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 됩니다. 공무원 A씨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 의무가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에게 공무원은 충성해야 한다. 이런 의무가 없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대통령은 직속 상관도 아닙니다. 직무명령도 직접 내리기는 어려운 것이 가령 이 행정부라고 하는 그 집행정부, 정부라고 하는 이 집행정부 안의 일들도 대통령이 일일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따로 헌법과 법률에 줄이 연결돼 있어서 그 명령에 따르게 돼 있지 그 줄을 끊고 대통령의 명령에 따를 수 없다. 이것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A씨와 대통령의 관계는 명령복종 관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이 정해놓은 아주 가는 그 물길이 있을 때 아주 가는 그 물길을 따라서 어느 부분 연결돼 있을 수 있습니다. 법령이 정해져 있을 때 이 부분은 대통령의 명에 따라야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그런 경우는 없죠. 그래서 아주 희박하고 거의 대통령과 공무원 A씨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럴 겁니다. 정말 그런 거야 하면서
아니 정말 그런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 텐데 국가공무원법을 소개하죠.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성실 의무를 규정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겁니다. 법령은 대통령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합니다. 언제 복종합니까? 직무를 수행할 때만. 다른 때는 복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른 때에 복종하라고 요구하면 그것이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언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느냐 하면은 그 위에 그 아주 위쪽에 층층으로 올라 있는 상위 법률들 그리고 가장 위쪽에 있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 여기에 따를 때 거기에 합당할 때만 이 국가공무원법 제57조가 유효하게 효력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만 준수하면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무원은 왔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그 운명이 국민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공무원인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 어떤 대통령이 오던 어떤 정권이라고 하면서 와서 무슨 특별감찰반이 내려와서 강압을 하든 그것은 다 허약한 것들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여러분이 가장 든든하게 믿고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뿐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대통령에게 충성할 의무가 없다. 이런 것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